자, 이번 시간부터는 지금 지수 로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리고 상악함수까지 중간고사 범위 내에 있는 개념들을 요약 정리하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요약 정리하면서 중요 문제들은 설명같이 언급해 보면서 최단 시간에 간단하게 꼭 알아야 될 개념과 거기에 따른 꼭 필요한 문제들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자, 지수 쪽에서는 어쨌든 x의 n승이 a다. 여기서 우리 거듭 제곱근, 이 거듭 제곱근에 관한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 거듭 제곱근에 관한 것은 y 콜 x n승과 y 콜 a라고 하는 것을 두 개의 함수를 분리시켜서, 자, 그것의 교점이 y 콜 a와 y 콜 x의 교점이 바로 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프로 표시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되어오게 되는데요. 자, n이 짝수 차일 때, 자, n이 짝수 차일 때는 y 콜 xn의 그래프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될 것이고, y 콜 a라고 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이 만나는 점의 근이 두근, 실근 두 개가 존재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y 콜 a가 양수면 근이 두 개, a면 한 개, 그리고 a가 0보다 되면 만나는 것이 없죠? 그럴 땐 빵개가 되죠. 그래서 실근이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우리가 n에 관한 x의 n승이라고 했을 때 이 제곱근은 xn은 a를 a에 관한 n 제곱근, 이 제곱근은 근의 개수는 n개가 나오는데 짝수짜일 때 실근이 두 개, 실근이 최대 두 개가 나오고요. a가 양수일 때. 그리고는 나머지 n-2개에 해당하는 것은 전부 다 허근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 홀수일 때는 홀수차 그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되고요. 그리고 이때는 y 콜 a가 여기 있든 어디 있든 무조건 한 개 실근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홀수차일 경우에 거듭제곱근은 실근은 반드시 한 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xn승 a라고 했을 때 a가 양수면은 두 개, 0일 때 한 개, a가 0보다 작으면 빵개, 홀수차는 한 개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거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거듭 성질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이 mn이 있을 때는 m 곱하기 n 해서 루트 a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p배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한 거듭제곱 문제가 나오게 될 텐데, 그 거듭제곱 문제는, 계산 문제는 항상 어떻게 거듭제곱이 두 개 있으면 하나로 만들려고 그랬고, 두 개 이중 근호가 돼 있을 때는 얘를 두 개로 분리한 다음에 다시 하나로 만들어서, 그리고 이 안에, 근호 안에 있는 별은 항상 소수의 거듭제곱으로 만든 후에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계산하면은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많이 연습을 했었고, 이 부분은 반드시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분수 형태가 된 것들은 어떻게 접근했어요? 차수가 가장 낮은 걸 빼주라고 했죠? 그래서 요걸 같은 경우도 이제 8과 4가 있기 때문에 소수의 거듭제곱, 2의 거듭제곱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가장 작은, 걸로 차수가 가장 2의 12승을 끄집어내면 남는 건 1 플러스 2의 10승. 여기서도 2의 20승 적죠? 그걸 끄집어내면 2의 10승 플러스 1 돼서 분모 분자가 항상 약분되게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 거 연습이 되고. 자, 이런 것들 여러분 연습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그랬고요. 자, 그러면 지수의 확장에서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지수가 확장됨에 따라서 밑에 제한을 받는다고 했고, 정수는 a가 0이 아닌 부분, 실수, 유리수에서는 a가 양수인 경우에만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지수의 마이너스는 밑에 역수 3분의 1의 제곱되고요, 5분의 4의 마이너스 1승은 3분의 1의 1승과 같다라고 했죠. 밑에 역수였어요. 지수가 마이너스인 것은. 자, 그리고 a의 3분의 1은 3루트 a의 제곱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거 정리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수가 유리수인 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될 텐데, 우리 치환할 때 가장 유리수가 낮은 걸 치환하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a의 4분의 1승을 a로 치환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a의 2분의 1은 어떻게 되냐? 양변을 제곱을 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형태로 나타내면 된다. 자, 그런 걸 명심해 두고요. 그래서 이제 유리수가 나오는 형태가 다른 형태가 있을 텐데, 제가 그런 문제 나오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자, 이런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 9번 같은 문제는 시험에 반드시 나오게 되는데, 자, 이건 뭐 적중한다면 이 문제가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자, 이 경우에도, 자, 요 AX분의 1과 A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AB로 치환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요 경우에는 A 3승, B 3승이 돼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구하는 그런 문제, 요 유형 신경 써서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요런 문제도 우리가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해서 이 모양꼴로 만들어서 구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반드시 해봐.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의 정의에서는, 자, 로그라는 것은, 지수함수의 역함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밑을 바꿔서 x는 로그 a의 b.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진수 조건, 밑 조건이었죠. 진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밑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이용한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나올 때는 로그가 성립할 조건 또는 로그가 정의대로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이 조건을 해서 푼다. 그래서 이걸 이용한 문제 반드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로그의 기본 성질에서 로그 A1은 0이고 AA는 1이 된다고 했고요. 자, 덧셈은 곱셈으로, 뺄셈은 진수의 나눗셈, 그리고 n은 앞으로 나올 수 있고 얘도 나오는데 얘는 역수로 나오고, 자, 이런 거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밑변환 공식도 AB, 로그 CA의 로그 CAB로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밑과 진수를 바꿨을 땐 서로 역수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용하는 문제, 자, 로그 A의 B나 BA는 1이고요. 또 여기서도 A의 B, 또 B의 C, CA 전부 다 1이 된다는 거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수 공식, 자, 얘하고 얘는 바꿀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상용 로그에서는, 자, 상용 로그에서는 중요한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자, 로그 2.65가 0.423이라고 했을 때, 자, 우리는 265 이렇게 되면은 여기 나오는 265일 때 2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정수 부분은 이거의 자릿수를 나타낸다고 했죠. 2면은 3, 얘가 4면은 4자리, 5자리.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0.016이면 소수 둘째 자리에서 영의 숫자일 때 마이너스 2가 정수분이 나온다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형 로그에서 이 값을 구하는데 이 정수분과 소수분 두 개가 나왔는데 정수분은 여기에 진수의 정수분의 자릿수의 개수 얘보다 한 개 더 플러스 된다고 그랬고, 마이너스로 나왔을 때는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이건 n이면 n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그런 뜻이었고요. 그리고 진수의 숫자 배열이 같으면 소수 부분은 전부 다 같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로그에서 기본적으로 나올 건 이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로그의 정의를 이용한 문제. 밑조건 a 빼기 3은 0보다 크고 또 1이 돼서는 안 되고요. 또 8 빼기 a는 진수는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이 두 개의 조건을 갖고서 문제 푸는 거 꼭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이 로그 계산 문제 반드시 나오니까 해봐야 되고, 자, 이런 것도 안 되면 꼭 돼야 됩니다. 자, 이것처럼 A, B를 이용한 문제, 이 문제 반드시 나오죠? 그래서 요거 지금 여러분이 해봐야 되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 A, B를 해서 구하는 문제. 그런데 여기 계산 문제 중에 우리가 반드시 상형 로그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가, 자, 로그 10의 5. 자, 얘는 뭐와 똑같다 했죠? 로그 5는 이거는 안 주어진다 했어. 얘는 2분의 10을 하게 되면 로그 2분의 10이 돼서 얘는 1 마이너스 로그 2. 이거 외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상형 로그 쪽에서 여러분이 또는 로그 쪽에서 계산 문제, 자, 10번 같은 경우 그럼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요 경우를 다시 분석해 보면 로그 473을 구하라라고 할 때는 이게 세 자리니까 지표는 2, 정수는 2를 쓰고 숫자의 별이가 0.6745, 0.6745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마이너스 1.325인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소수 부분이 음수가 되니까 얘를 양수를 만들기 위해서 정수 부분에 마이너스 1을 더하고 여기는 플러스 1을 더해서 얘를 계산하면 1 빼기 0.3251을 계산해서 그 정수 부분과 요 소수 부분과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더한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의 정수는 마이너스 2다. 그렇다면 이 x의 값은 뭐니? 라고 했을 때 0.6749가 얘가 요거 1 빼기 0.3251 하면 0.0749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 정수분이 마이너스 2니까 4.73이니까 얘는 0.0473 이렇게 한다는 거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 안 되는 사람이 다시 한번 스톱하고 보세요. 자, 로그 5분의 1 이렇게 나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
10분의 2가 5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로그 5라고 하는 것은 아까 벌써 1 마이너스 로그 2를 바꾸라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바꿔서 공부하면 되고요. 자, 14번처럼 이 문제 그 두 근을 주어졌을 때 로그 A, B 이걸 푸는 과정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거계수 관계 이용하는 문제. 자, 그리고 지수함수의 로그함수 쪽으로 와서는 자, 지수함수 그래프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 그래프가 되고 그리고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 그래프 된다는 거 명심하고 여기가 정근선 된다는 거. 그래서 y는 ax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정근선이 1이 되는 거죠. 1을 그려놓고 a가 양수면 증가함수, a가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 그래프 보인다는 거 명심. 그래서 1보다 큰 거는 증가함수가 되고 a가 0과 1 사이인 것은 감소함수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정의역은 실수전체, 치역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거 알고 있어요. 정근수는 y equal 0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ax와 a분의 1의 x승은 서로 무슨 관계? y축 대칭 관계다. 왜? a의 마이너스 x에서 마이너스 x가 됐기 때문에 x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건 y축 대칭이기 때문에 항상 요거는 y축 대칭 그래프라는 걸 명심해주고 그리고 이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문제 이런 함수를 이용한 문제 반드시 나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 특히 AX 승했을 때 3 된 것은 자 얘도 평행이동이라고 했죠. 3이라고 하는 것은 3의 로그 A의 A로 바꿔서 지수공식에 바꾸면은 A의 로그 A의 3 AX 그래서 A의 X 플러스 로그 A의 3 평행이동 Y축 X축 방향 마이너스 로그 A의 3만큼 평행이동이라고 했었죠. 요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로그함수 그래프에서, 로그함수의 그래프에서는, 지수함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y 콜 x에 대한 대칭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 a가 0과 1 사이, 밑이 0과 1 사이라고 한다면 감소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 명심하고, 증가함수, 감소함수. 자, 그래서 얘네들은 1대1 함수가 되면서, 자, 증가함수가 되고, 이 경우에는 감소함수. 그리고 얘는 반드시 1,0을 통과한다. 정의역은 항상 정의역이 있다. 로그에서는 이 진수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여기에서 정의역이 나오고, 그리고 x가 진수가 0 되는 값, 그것이 바로 점근선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거 명심해 주시고요. 한 번 더 하면, y는, 자, 로그 a의 x 빼기 2라고 한다면, 정의역은 1보다 큰 것이 되고, 점근선은 x 이퀄 1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다면, x 이퀄 1의 점근선을 그려놓고, a가 양수라고 한다면 증가함수. 만약에 a가 0과 1 사이라고 한다면, 감소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대칭이동과 평행이동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평행이동 중에 주의할 거, 자, 로그 5ax 되면 얘는 이렇게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 로그 a5만큼 평행이동한 거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수함수가 밑이 클수록 어디에 가까워 간다? y축에 가까이 간다는 거. 그래서 여기 3x승이 바로 1번 그래프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갔을 때, 자, 로그함수 같은 게 별이 들어가면 얘는 뭘로 나오고요? 지수함수로 나오어야 되는 거죠. 3번 같은 경우에, 어디 갔어? 별이 들어가면은, 자, 로그함수는 2x 같으면 얘는 2의 별승. 자, 요것이 로그 3x 그래프가 이거니까 얘는 2의 별승, 3의 별승.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었고요. 지수함수에서는, 자, 별이 들어갔을 때, 자, 별이 들어가게 되면, 자, 별이 들어가서 나오게 되는데, 자, 5번 그래프가 얘니까 얘는 로그 2의 별. 예, 명심해 두시고요. 자, 로그 함수에서 좀 체크할 것이, 자, 요런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항상 정의역과 그래프를 한번 다 그려보겠는데, 정의역은 x 빼기 3이, 그죠? x 빼기 3이 4가 0보다 커서 정의역은 4보다 커야 되고, 점근선은 얘가 빵 되는 값, x는 4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x는 4에서 점근선이 이루어지고, 밑이 2니까 증가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의역은 4보다 크고, 점근선은 x 이퀄 4라는 거 명심하겠습니다.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 자, 지수함수가, a가 1보다 크다. 즉, 증가함수겠죠.
증가함수 때는 최대값이 A가 볼 때는 최대값은 정역이 이렇게 m부터 n까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최소라고 하는 것은 정역이 주어진 그 범위 내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 y 값들이, 함수 값들이, 치역들이, 거기서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값이 최대 최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정역이 큰 쪽이 최대값이 되고 정역이 작은 쪽이 최소값 된다. 반대로 0과 1 사이인 것은 반대로 a에 m이 들어갔을 때가 최대가 되고 n이 들어갔을 때가 최소가 된다.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이니까, 자,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죠. 얘도 증가함수일 때는 정역이 큰 놈이 최대, 정역이 작은 놈이 최소가 되고, 감소함수일 때는 정역이 큰 놈이 최소값, 정역이 작은 놈이 최대값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합성함수에서는 이제 여기 나온 x값이 나오는 것인데, 이 합성함수에서 즉 치역의 범위에서 최대가 되고 최소가 최소가 된다. 일부 증가함수에서는. 그런데 반대로 0과 1 사이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정역이, 그러니까 치역이 최대가 된 것이 최소가 되고요. 치역이 최소가 된 게 최대가 된다는 거.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 마찬가지예요. 단 우리가 로그함수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 fx 진수의 범위에서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범위와 항상 결부시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최대 최소값 문제도 반드시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범위를 하나만 해볼게요. 2부터 128 있을 때 얘는 밑을 보니까 2니까 증가함수란 말, 이런 모양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128을 넣었을 때가 최대값, 2를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 된다. 그 다음에 지수 방정식, 이제 밑을 같게 하고 x끼리 비교하는 것이죠. 이런 거 여러분 잘하니까 이런 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이렇게 항이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것은 치환해서 간다고 했죠. 치환해서 방정식을 푼다. 그리고 치환할 때는 항상 범위 조심해야 되고요. 지수함수는 0보다 커야겠죠. 자, 로그에서 마찬가지 밑이 같을 때 진수끼리 같게 놓고 해야 된다. fx equal gx 놓고 계산하면 된다. 근데 주의할 것은 항상 이 fx도 0보다 커야 돼. 진수니까 얘도 0보다 크게 해서 그 범위 내에 있는 답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문제를 풀게 되게 되면 이 진수 조건 항상 0보다 크다 해서 그 x의 범위를 구해놓고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값에서 이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 답을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한 이렇게 로그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줘야 됩니다. 안 되는 사람 연습해 줘야 되고요. 이제 부등식에서는 항상 반대로 간댔죠. a가 1보다 클 때는 이 부호는 같은 방향이고 감소함수에서는 지수끼리 비교할 때는 부등호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자, 로그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자, 밑이 있는데 밑이 증가함수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그리고 감소함수면 부등호 방향 바뀐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할 것은 항상 부등식에서는 나오면 로그 부등식이 나올 텐데요. 왜냐면은 지수 부등식보다는 자, 여기에서는 항상 여기에 정수, 즉 진수의 범위를 체크하고 있는지 우리가 여기에서 구한 식과 요 부분을 합해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꼭 체크해야 되고요. 지수가 바뀔 때 마찬가지. 얘를 1로 옮길 때 2에 생각할 때 얘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지만 예를 들어서 로그 2분의 1에 x가 3이다. 그럼 얘가 1로 갈 때는 x가 부등호 바뀌면서 2분의 1에 3승 이렇게 해준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학함수. 자, 상학함수에서 호도법. 자, 호도법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우리가 반지름과 호의 길이 갖고서 각을 나타내는 거였죠. 그래서 R분의 L이, R분의 L,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가 세타로 둔 거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파이가 180도인 거 알고 있으라고 그랬고, 자, 60분법을 호도법 바꿀 때는 여기에 180도 분의 파이를 곱하고, 거꾸로 얘는 파이 분의 180도를 곱하면,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요거 알고 있어야 되고, 특수각에 대해서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거, 90도일 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호에서 호의 길이는 R세타라고 했었죠. 그리고 넓이는 2분의 1 RL, 2분의 1 R제곱 세타.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 문제에서 우리가 산술 기하 평균을 구하는 방법. 호의 길이가 R이고 L일 때 2R 플러스 L이 40 일정하다 그러면 산술 기하를 써서 나타낸다고 했었죠. 요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일반가기에서는 우리가 여기를 알파 좀 세타 줬을 때 몇 바퀴 돌고 360도에다 n 바퀴, 그러니까 이것이 한 바퀴 돌고 몇 세타냐, 그리고 라디안으로 얘기하면 2파이 n, 그는 세타다,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2사분면의 세타가 2선면일 때 2세타의 몇 선면이냐, 이런 유형은 반드시 한 문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2사분면이니까 일반을 나타내고 풀어가는 거, 그러면 공부해야 되고요. 자, 두각의 위치 관계. 동경이 위치할 때는 빼서, 그러니까 한 동경이 360도 곱하기 m 바퀴 세타 해서 베타는 360도 곱하기 m 360도 곱하기 m 바퀴 해서 세타 했을 때 이 예각을 없애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빼면 얘가 없어지니까 뺀 것이 360도 곱하기 l 바퀴. 반대 방향이 있을 때는 자, 얘는 180도 더하기, 베타가 180도 더하기 세타가 더 추가되죠. 그래서 빼면은 360도 L 바퀴 플러스 180도 남다 그랬고, 자, 그리고 X축 대칭일 때는, X축 대칭일 때는, 이 베타의 값은 360도 곱하기 M 바퀴 하고, 얘는,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얘는 360도 곱하기 M 바퀴 플러스 세타 돼서 얘는 더하는 거였죠. 더하면 360도 곱하기 L 바퀴. Y축 대칭하면 얘가 세타라고 한다면 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더하면은 마이너스 세타가 붙었기 때문에 더하면 360도 곱하기 L에다가 파이가 남게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Y골 X 대칭인 경우에는 자, 얘는 360 곱하기 N 바퀴에다가 세타, 얘는 360도 플러스 90도에서 빼기 세타만큼 되는 거였어. 그래서 얘들 경우는 더하면 어떻게 360도 L 바퀴에 90도 플러스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숙지해 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동경이 이렇게 될 때, 일치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반대쪽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요거 꼭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자, 삼각함수의 정의에서는 얘는 단위원에서의 X좌표가 코사인, Y좌표가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탄젠트는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의미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에서 특수가 60도, 30도일 때 1대 1의 루트 3, 이걸 항상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라고 했고, 자, 45도 되는 것은 45, 1대 1대 루트 2가 돼서 이것도 그림을 그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자, 삼각형이 사제, 코젠 1, 이걸 이용한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고 그랬고, 탄젠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 세타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수를 곱해서 더했을 때 90도 되는 것은 사인 A와 코사인 B가 같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타가 3, 3면 각일 때 이걸 구하라. 하나에 주어지고 나머지 구하는 거. 그럼 직각삼각형 그려놓고서 각을 구하라고 했었죠?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사인 세타 코스 세타가 2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양변을 제곱해서 사제 코제가 1 된다는 거, 이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죠.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각변환. 자, 우리가 둔각을 예각으로 바꾸는 방법.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파이 일 때는 함수가 바뀌지 않는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놈의 위치가 양승과 음승간 따지고요. 근데 2분의 파이로 또는 2분의 3, 2분의 파이 홀수배에 있는 것들은 함수가 바뀐다라고 했어요.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탄젠트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1로 바뀐다라고 했었죠. 자, 이런 거 알고 있으라고 했죠. 자, 그럼 삼각함수의 그래프. 자, 사인 그래프. 자, y는 사인 x 플러스 2라고 했을 때 항상 y 콜 2를 기준으로 1만큼 올라가고 1만큼 내려가고, 코사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하고 주기는 2파이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인 x, y 콜 사인 bx 이러면은 이거의 주기는 2파이를 b로 나누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인은 무슨 대칭? 원점 대칭 되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코사인. 자,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도자기 모양, 토기 모양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게,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얘도 코사인 플러스 1을 그린다면 1을 기준으로
1만큼 올라가고 1만큼 내려오고 그 최대가 1 플러스 2가 되고 최소는 1에서 빼기 1에서 0이 되는 거. 그래서 얘는 코사인은 y축 대칭이라고 했습니다. 자, 탄젠트 그래프는 자,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는데 우리가 한 사이클을 생각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2분의 파이가 점근선이 된다라고 했었죠. 2분의 파이가 점근선이 돼서 여기까지 해서 한 사이클. 자, 요렇게 알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원점 대칭. 점근선은 2분의 파이 홀수배. 그래서 얘는 주기가 얼마가 되고 주기가 파이가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을 때 최대값은 a 플러스 d가 되고 최소는 d로부터 a를 빼는 것이고 주기는 b분의 2파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걸 기준으로 본다면은 자, 얘는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코사인 그래프가 y는 3을 기준으로 5만큼 올라가고 5만큼 내려온다라고 했죠. 얘는 이렇게 해야겠네. 그지? 코사인이니까. 그래서 5만큼 내려오니까 최대는 3을 기준으로 5만큼 올라가고 얘는 3을 기준으로 5만큼 빼면 최대 최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주기는 3x니까 얘는 3분의 2파이가 주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삼각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어떤 걸 알아야 했어요? 자, 사인 그래프 이렇게 되고 이 각들을 우리가 y값은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 이 세 가지 유형밖에 없다고 했고 거기에 맞춰서 작은 쪽부터 30도, 45도, 60도 그렇게 맞춰 그랬고 이 각들은 항상 파이를 기준으로 더하고 빼고 또는 큰 거는 2파이에서 빼고 파이에서 더하고 이렇게 된다.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2분의 파이 얘는 이제 순서가 높은 것이 제일 작은 각이 되고 두 번째 각, 세 번째 각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파이를 기준으로 빼고 더하고 큰 거는 2파이에서 빼고 얘는 더하고 자 그렇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 안 되는 사람 이거 숙지를 해놔야 된댔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 문제 풀 줄 알아야 돼. 그냥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정식 문제 알아야 되고 부등식 문제도 이건 여기는 기본적인 건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안 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거 복습해 주시고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 반드시 나온다라고 했죠. 그냥 딴 건 다 구하는데 여기 C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한 점 0,1을 대입해서 이 C값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봤어요. 개념 정리해봤고 선생님이 지금 각각 하면서 문제 유형 중요한 것은 이런 거 나온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것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안 된 사람들은 다시 한번 풀어보고 다른 문제에 접근해서요. 소단원 문제나 다른 걸 풀어주시고 그리고 문제 풀 때 항상 어려운 문제는 그걸 끝나지 말고 내가 다시 한번 풀어서 이것이 1, 2분 내에 딱 끌려져 이제 그렇게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애매하게 푼 문제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많은 문제는 다시 한번 풀어서 자기 걸 만들고 다음 문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세요. 여러분의 권투를 불겠습니다. 화이팅!